예, 이번 시간은 제약공파 김소, 신라김씨 유대인, 그리고 2008 김자점, 기타 김씨 일반인 이라는 제목으로 이곳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종리 신안동 김문지단에서 말을 전할까 합니다. 괴산에 이어 앞서서 이곳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김소 김자점, 김소와 김자점을 구분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괴산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효종은 북벌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죠. 효종은 갑자기 죽었어요. 오른쪽 귀 밑에 있던 작은 종기가 갑자기 번진 거죠. 종기의 독이 얼굴에 번져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주치 신가기가 나쁜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놓았는데 혈맥을 잘못 찌른 탓에 엄청난 양의 피를 쏟고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효종의 죽음에도 타설설이 주장되고 있죠. 다른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가기가 침을 놓을 것을 주장한 것과 침을 놓기 위해서는 약방 제조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처방을 한 것, 또 효종이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음모의 기미가 보여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효종은 계몽군주가 될 수 있었죠. 군비 강화 유능한 무장을 등용시키고 10만 정예군을 육성하며 북벌을 준비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고 러시아가 청을 침략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청이 출병 요구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입장에서는 독일이 우선이죠. 독일, 러시아, 청명 순서일 텐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오늘날 이렇게 한중일 삼국 중에 기독교와 선진문물을 함께 받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는 받지 않았죠. 무지막지하게 한국을 핍박하죠.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된 한국 모델이 탄생된 거죠. 이제야 서구형 아시아 국가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 구황동 김씨 그러면은 사람들이 크게 제약공파와 이건공파로 봅니다. 2008는 본디 구황동 김씨가 아니죠. 그래서 파보가 필요한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신라김씨 유대인, 제약공파 김소, 그리고 기타김씨 이방인, 2008 김자점으로 두 가문의 다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을 보겠습니다. 김질은 성산문의 단종 복위운동을 고발했죠. 김자점은 김질의 5대 손이자 백범김구의 20대 방조에 해당합니다. 반개조상.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김자점 이후 구한동 김씨는 몰락했다입니다. 그거는 이제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김자점 이후에 다들 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산으로 들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쪽 집안이 몰락해서 백범이 쌍놈의 패를 찼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구한동 김씨와 2008가 상관이 없는 게 1731년 간행된 영모당 김질의 행장과 그를 제양하는 곳이 전북 고창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전라도에 그게 왜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당시 왕조적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종리에 있는 신안동 김문지단입니다. 설단이고요. 보시다시피 설단은 묘역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실전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에 연천 갔을 때 마이태자 보셨죠? 그런 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간공 김영후와 아들 03440 김천의 설단이고요. 흔히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 알념사공파, 2008을 묶어서 제한익 38라고 한다죠. 근데 이들 셋 모두 김방경의 아들 김순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방경의 아들인 김순의 아들로 되어 있죠. 근데 제약공파만 김순의 첫째 김영돈 후손이고 둘째 김영휘는 절손된 것으로 보이고요. 셋째는 이름부터가 이상해요. 김사순. 확계죠. 달라요. 이상하죠. 셋째가 이름이 다르다는 거는 넷째는 다른 혈족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크리티컬하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념사공파, 2008의 파조인 김영후는 김방경의 손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둘째 김영휘가 배위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는 이 절손되었다는 말에 우회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름부터 다른 이 셋째는 출가해서 자은종, 대덕, 승려가 되었다는데 만약 김방경 손자였다고 쳐준들 승려가 되었기에 후손 당연히 없죠.
예, 고려사를 모르면 조선사를 당연히 제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 사료 기록과 함께 김순과 김영돈 묘지석이 개성에서 나왔기에 김영후도 개성 어딘가 있을 거라는 믿음은 착각이 아닌가, 예, 그 점을 말하고 싶고요. 김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는 김영돈, 구한동 김씨 제학공파 파조고요. 둘째는 김영휘, 예, 절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셋째와 넷째는 둘 다 의심을 해봐야겠죠. 예, 이곳은 이제 지금 이곳은 1962년 알렘사공파와 20공파에서 합력해서 세운 곳입니다. 예, 20공파 종소는 뭐 전라도에 있다고 들어요. 예, 이상하죠? 아니 안동김 씨가 전라도? 예,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알렘사공파는 이제 여기입니다. 예, 알렘사공파 대종회가 지금 보이시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괴산이거든요. 예, 괴산에 이제 있죠. 백범긴고는 전라도 있고, 예, 기념관이, 예, 그런 겁니다. 해서 그 병자호란 이후에는 이제 그 괴산에 이제 첫째만 남고 둘째, 셋째, 넷째는 이동을 하죠. 동진을 해서, 예, 경상도로 들어갑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그래서 셋째, 넷째는 대가 끊어진 걸로 알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예, 둘째가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둘째도 제학공 파부에 310가구, 예, 적힌 바로는 그런데 실제 남은 거는, 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예. 아, 10분의 1이 아니구나. 어쨌든 그 70몇 가구인가? 예, 그래,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 그 2000년 수해 이후 다시 정비하고, 수해 이후에 다시 정비한 것입니다. 예, 본지 설단은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고 하죠. 예, 퇴계 이항 선생 문집에 의하면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선 후기로 건너가면서 이 목적이 변형됩니다. 설단은 실전한 시조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용되게 되죠. 해서 오늘날에는 저 먼 시조부터 모두를 설단한다고 합니다. 이곳 모정리 설단은 묘가 실전되어 쓰여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알렴사공파 대종의 실이 있는 거죠. 김영후 손자 중 김사렴은 조선이 건국되자 오창 이곳 모정리로 낙향하여 고려의 절의를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려가 멸망한 것을 한탄하여 평묘로 하기를 유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봉분이 없는, 지금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봉분이 없는 평묘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 유언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예, 그 문망처럼 왠지 좀 뭔가 낚이는 느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면 동생 김사형은 개국 공신이니 형제는 다른 길을 간 셈이죠. 김사형묘는 원래 황해도 있었어요. 예, 고종 7년인 1870년에 전남 영암으로 이건됩니다. 영암으로 이건한 연유 기록은, 그러니까 영암으로 이건한 연유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종손의 이사와 관계된 게 아닌가 봅니다. 2년 뒤 충북 청원에 이전해요. 그러다 1934년에 다시 전북 고창으로 이전합니다. 왜 고창으로 갔느냐? 20공파 종손이 고창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웬 호남이, 예, 그 김구도 황해도 출신이죠. 왜 자꾸 호남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가고. 이 1870년에서 1872년 8월에 용정은 처음 황해도 평산 옆동에 봉하나있고 그 후 영암으로 이전하기 이전의 사정은 사실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안렴사공 김사렴 또한 행적이 사서에 전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1935년 전남 장성의 경연사에 김사렴은 배향됩니다. 김질이 전북 고창 출신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하죠. 이쪽 사람들은 그 호남의 필이 꽂혀 있는 거죠. 참으로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자점이 본관이 김해든 20공파든 이 권내현 책에 나오는 노비 김수봉처럼 뭐든 간에 그 이 동네와 알렴사 그리고 200 이 동네와 제학공판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다,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소현세자 복림대군에 반대하고 이들 일파 제거에 가담한 김자점과도 김자점만 봐도 이 격차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김소호는 소현세자 여비까지 주었다는 점에서 너무도 차이를 났습니다. 김자점은 북벌에도 반대하죠. 나중에 김자점은 사용됩니다. 김자점 출신도 호남이에요. 아무튼 안동 김씨가 아니다. 해서 그 관점을 재정립하고, 구한동 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을 재정립하고 조선 사료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때리고 김구를 띄우는 좌파,
그리고 그 전략에 말려서 김구를 놓친 우파, 김지른 희대의 간신배죠. 덕분에 쉽게 편하게 갈라낼 수 있어 좋긴 한데, 이 김지른 성삼문과 단종 복위 거사를 깼다가 막판에 삼상문을 배반하고 세조에게 밀고하여 사육신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그 대가로 좌의정까지 승차하고 부귀영화를 보장받습니다. 이 인조 때는 김자점을 배출하는데 청군 남하를 방조하고 임경업 모함에 앞장섰으며 북벌 계획을 청에 고발하여 조선에 극심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아들 김익과 역모를 깨하였다가 발각되어서 목이 잘립니다. 이후 간신히 멸문지야만 면한 채 황해도 해주에서 연명하는데 그 후손 중에 난신적자가 탄생했으니 백범 김구죠. 김구라는 인물 자체는 김질이나 김자전만큼 탐욕스럽고 간사하진 않으나 특유의 다듬어지지 않은 무능함과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이 근자감에 힘입어서 나라에 극심한 손해를 끼칩니다. 김구는 해방 후 폭발적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 및 전력난, 기형적 식량 보급 같은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한국인의 우수성이니 결의단결이니 하는 허망한 소리만 하면서 민족 자기를 강조하죠. 당시 한국은 근대관념 갖춘 지식인과 기술자는 너무 부족했고 고급 노동력 대부분을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판이었는데, 김구는 자신이 철저히 일본과 적대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도덕적 우월감에서 일제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숙청할 것만을 고집했습니다. 경제적 무지로 인해서 분열과 고립을 자초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친일과 친일파 간 구별 사이의 미묘함, 식민지 근대화론,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등등 영양가는 없으면서 극심한 피로도만 불러일으키는 주제들이 이때 태동했습니다. 당시 그 김일성이 차라리 나았어요. 김구보다. 김일성은 친일파를 이 북한의 그 북조선 초기 경제에 이 적극 이렇게 도입하죠.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김일성도 두뇌가 명석한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김구보다는 이제 몇 수 위에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김구는 이후에 그 좌우 합작을 거부하고 미군정을 난처하게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승만 김일성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돼요. 이데올로기가 극단으로 치닫던 당시 국제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채 단독 수립에 반대해서 미국의 화를 돋궜고 김일성과 화친을 도모했다가 철저히 이용만 당해서 기껏 돌아와서는 단독 정부 수립에 불참합니다. 김구는 사실상 세력을 잃었음에도 이후로도 지지자 모집은 생각 않고 기반도 없이 반민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암살당하죠. 자신이 도덕적으로 탄핵한 상대들의 모든 권력이 돌아가도록 한 뒤에 생전에 던져놓은 친일 청산과 민족주의, 결의 단결 같은 떡밥만 남겨놓고 이게 남겨놨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도 하지 않은 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깊은 적대감과 대립의 씨앗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경제와 내정 그리고 외교 3방면의 두류 개념이 없었던 감정만 앞세운 김구는 국가 발전에 악영향만 초래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나 복제 정책에 신경을 써야 될 이들에게 그 좌파 고유 어젠다도 아닌 민족주의 같은 해괴한 유산에 사로잡혀서 내홍을 겪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 김신도 아들 김신인가요? 뭐 전남 보성 뭐 은인 의리를 기억한다. 김구 젊었을 적에 그 숨겨줬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또 비행기를 몰고 가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이 선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다. 뭐 이런 일화도 있죠. 다르다니까요. 여기하고 제학공파하고 핏줄이 달라요. 역사가 다르고 혈통이 다릅니다. 삼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박정희 이후 된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뭐 성과를 보인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냥 자꾸 분배하자, 평등하자 이런 얘기만 했지 성장과 발전 쪽으로는 된 게 사실상 없어요. 한국 우파는 기호계인 친이계와 영남계인 친박계로 나뉘어지죠. 그걸로 끝이에요. 더는 없어요. 현재 없죠. 크게 둘로 나뉘죠. 이렇게. 그것은 현실이자 시대 흐름이었고 다만 그 불교 폐사라는 형태를 거쳤을 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그 한국판 홀로코스트는 이제 그 조선의 붕당 정치, 그때 대원군, 기독교 핍박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1800년을 이 기준으로 해서 서양은 이제 청교도연이 다치죠. 정확하게 말하면 1780년이라고 해야 되나? 1776년 계몽주의 프랑스 미국 혁명에 앞서서 직전에 이제 예언은 닫혀버립니다. 완전 닫혀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 그러니까 그 문과 급제자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소
김구만 후손이 두 번 냈고요. 그 김병광, 김한광 두 명이 이제 내고 1723년 이제 1720년대 하나, 30년대 하나인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제약공파 전체를 통틀어서 1780년대에 이제 한 명 나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암흑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신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이제 그리고 영민 씨의 이제 조선을 망가뜨리는 그 막 나가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한국 근대사가 꼬인 거죠. 예.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조선 마지막 순종릉도 이제 합장한다고 1966년에 이제 그 황후 예 이제 66년에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합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세기 지난 거예요. 예, 조선 왕조에서 이제 반세기 조선 왕조 완전히 문을 닫은지 이제 약 반세기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당연히 이게 제대로 풀려 있을 리가 없죠.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청교도원이 닫히고 중동은 유대인 학살, 예, 유대인 학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양은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가 기울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광산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그 보이시는 게 알렴사공파 평묘. 예. 그러니까 알렴사공파만 파면은 20공파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죠. 예, 이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